자, 이번 시간에는 그 데이터 모델링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 1972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이 사람이 이제 창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교화 이론은 이걸 정교화를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이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이거 뭐 통계에서도 정교화 쓰고 그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정교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문맥에 따라 의미가 틀리겠죠 노멀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노멀이 보통 뭐 정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우리가 엔티티 타입을 뽑았다 이거지 뽑아놨는데 뭔가 그 뽑았어 그냥 이렇게 이제 근데 뭔가 잘못됐을 수가 있죠 잘못됐으면은 노멀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노멀하게 뭐가 잘못될 수 있는지, 잘못될 수 있는 종류가 1차, 2차, 3차, 4차, 논문에는 5차, 6차, 7차, 8차까지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결국 다 되다 말면, 이거 진짜 오늘 하는 모든 수업은 다 필요가 없어요. 다 되다. 이건 말면은 정말입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러면은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뭐가 정상이 아닌가? 정상이 아닐 수 있는 경우에 그 어떤 뭡니까? 어떤 그 경우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잘못된 경우를 이렇게 고치면 된다라는 이론이 노멀라이제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야? 이걸 배우면 또 내가 엔드사를 뽑았는데 뽑을 때부터 내가 이제 그러면 잘 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에 안 걸리게 잘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엔드 뽑을 때 아니, 뭐가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론화 시켜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래서 잘못되는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 이렇게 그럼 이것만 공부하시면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이걸 공부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는 잘못되게 안 뽑아요 굳이 아니 저는 제가 만약에 이제 뽑는다면 1차에는 절대 안 걸려 2차에도 난 절대 안 걸려요. 제가 짠다면 3차에도 절대 안 걸리고 4차, 5차도 절대 안 걸리게 나는 짜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한다면은 1대다, 다대다를 알면 그거만 알아도 되는데 이게 다대단지, 1대단지 이게 지금 해롱해롱 해가지고 지금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배우시면은 좀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게 됐다면은 정교화를 이론을 이용해서 그거를 다시 노멀라이징 시키는 거죠. 자, 그럼 1차 정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차 정교화. 자, 1차 정교화를 참 보기 전에 자, 이건 설명을 제가 했고요. 지금 보면 오브젝트 분석 방법과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데 오브젝트 분석 방법이라는 걸 얘기하잖아.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직관적인 거예요. 내가 업무를 분석해서 내가 여기 데이터 모델을 여기 왔어요. 왔다면은 엔티 타입을 뽑아내는데 정교화해서 뽑아낸다는 얘기는 내 엔티 타입을 다 뽑아놓고 뽑았는데 이걸 1차, 2차, 3차 이렇게 해보니까 잘못됐으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 엔티티 타입 안에 어떤 속성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뽑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거 그럼 딴 데로 가야 돼. 그럼 딴 데 가야 될 엔티 타입이 없어. 그럼 내가 엔티 타입 하나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또 필요 없는 거는 제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교화를 통해서 그러면 엔티 타입을 도출한다 이거지. 그럼 도출하려면 그럼 그 대상에 대한 엔티 타입이 뽑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 대상에 있는 엔티 타입이 뽑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오브젝트 분석 방법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직관적인 거죠. 내가 데이터 모델로 왔다 이거지. 내 눈으로 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직관적이게 하는데 내가 데이터 모델로 오면은 내가 지금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장표를 보고 현재 있는 시스템을 보고 내가 엔터를 뽑겠죠. 근데 이제 내가 데이터 모델로 와서 그럼 김길동, 박길동, 문길동 학생이 있네. 오케이 이거는 이제 학생 엔터를 뽑는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를 그러니까 직관적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 업무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 자, 그럼 그렇게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오브젝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먼저 직관적으로 내가 기업에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그 데이터 이걸 엔티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걸 이제 이 공격적인 학생이 있는데 가는 엔티티야.
자, 미술 화가가 뭐 그리는데 그 이제 모델로 삼은 사람이 거기 있는데 이거 그리면은 뭡니까? 그 내가 그림에 그 이렇게 담아내면 가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모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실존 인물을 내가 이렇게 좀 수상화시켰던 뭐든 이렇게 내가 표현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그림에다가 딱 옮겨놓으면 가는 모델이라 그러는 거죠. 그걸 만드는 작업이 모델링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오브젝트 분수 방법을 통해서 그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정비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 오브젝트 분석을 통해서 선정하고요. 이걸 이제 정교화를 한다는데, 자, 정교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 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용어가 또 있어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사용 용어라서 이제 이거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속성, functional dependency. 그러니까 함수가 뭡니까? 값을 넣으면, 아니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 뭘 넣으면 결과값이 나오죠. 그지? 자, 그렇듯이 그 넣는 값에 이제 나머지 그 리턴되는 값은 또 종속이 되잖아. 거꾸로 얘기했나? 자, 아무튼 함수 종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자, 자, 디터미넌트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결정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학생 엔티티 타입에 학생 아이디가 있으면 학생 아이디 말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죠. 나머지는 다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를 디터미넌트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디펜던트라고 그러고, 자, 이런 관계가 되는 거를 함수 종속성이다. 데이터들이 어떤 기준값에 의해서 종속되는 현상을 펑셔널 디펜던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용어는 알아두시고요. 자, 정교화는 보자. 이제 이게 데이터 모델링을 내가 공부했다 하는데 이거 모른다. 내가 미분적 분류를 내가 지금 한다는 사람이 곱셈을 모른다. 곱셈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지? 자, 그렇듯이 이거는 데이터 모델링에 있어서 그냥 너무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또 거짓말했네. 1대다, 1대1 다대만 알면 모델링 다 한다 하는 것도 이건 가장 기준적으로 모르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1대다, 1대1 다대다 하면 이건 다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다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또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1차 정교화. 자, 1차 정교화. 자, 복수의 속성 값을 갚는 속성을 분리. 1차 정교화를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더 제가 또 증명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주문이 있어요. 주문. 아직 여러분들 그리는 데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리는 게 더 낫겠다, 그지? 고객이 있다. 엔터 치면은요, 고객 한번 엔터 치면은 이렇게 PK 프라임 키에 있는 속성이 사각형의 첫 번째 나오고, 엔터 치고 한 번 더 엔터 치면 그 다음 일반 속성 갑니다. 이름.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 또 이제 엔터 치면 주문 아이디. 그래서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주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품이 있다. 여기서 엔터 치면은 그냥 바로 그죠,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제품 아이디 엔터 치면은 그 다음 내려갑니다. 분명. 근데 뭐 이 엔티 타입을 이렇게 겁나게 빠르게 뭐 다다다다다 칠 그런 성질의 데이터가 아니죠. 시면을 교열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뭐 단축키 가는 거 그건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알리는 개발할 때야 막 단축키 가지고 하지만 이런 거를 막 바바바박 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이게 이거 다되다 하면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또 반복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닌가? 자, 제 1차 자, 1차 정교화. 봐봐라. 내가 만약에 주문 테이블에 있잖아요. 주문 테이블에 여기다가 이제 상품 아이디를 한번 넣어볼까요? 내가 여기 상품 아이디를 여기다가 설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100번 주문에 11번 상품을 뭐 5개를 사는 거죠. 자, 봐봐요. 주문 엔티티 타입에서 그 행을 입력하면은, 자, 내가 탭을 이렇게 설계했다 이거지. 이 엔티티 타입이 정상이냐 이거지. 이제 이 엔티티 타입이, 이거 먼저 내가 엔티티 타입을 딱 뽑아냈는데,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엔티티 타입, 자, 근데 내가 정규화를 안 하고 그냥 검정 안 하고 한번 볼까? 주문 아이디, 고객 아이디. 자, 이게 다 하나씩이죠, 값이. 주문 아이디도 하나, 고객 아이디도 하나. 근데, 이게 보니까, 자, 엔티티 타입에 있는 모든 속성 값은, 단일 값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정규화, 1차 정규화를 뜩 내가 한번 가지고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만 12, 뭐, 얘는 4개다. 그건 뭡니까? 얘네들 값은, 1차 정규화. 자, 하는 엔티티 내에 있는 모든 속성 값은 단일 값을 가져야 된다. 복수값 가지면 안 돼. 자, 복수값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값 값을 가지면은, 야가, 아니, 이렇게, 이게 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 안 넣으면 어느 주문인지 모르니까 1이 된다는 거죠. 이만큼이 중복돼 버리죠. 자, 이게 뭐다? 이제 제 1차 정규화의 대상이 된 속성이 얘다 이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운데 탭을 안 뽑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상품 탭을도 뽑았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근데 이제 1차 정규화를 딱 대입시켜 보니까 이상한데? 중복되는데? 그러면 얘는 딴 데 가야 되지. 딴 데 가야 되잖아. 수량하고 상품이 딴 데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없겠죠. 아니 가운데 탭이 없었고 이제 인마하고 인마만 뽑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관계 엔티티 타입이라고 해서 야를 뽑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나는 이래 안 했잖아. 지금 나는 보면 이렇게 수업 안 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물어보라 그랬죠. 하나의 상품에 이 두 개를, 관계를 바로 맺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품을 주문할 수 있고, 한 상품은 여러 주문이 주문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얘를 뭐 1대 다로 해도 안 되고, 1에 해도 안 되고, 야를 또 1대 다 해도 안 된다. 중복이 된다. 엄청 내가 설명 많이 했죠. 이거는 뭐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네. 다대다네. 다대다를 푸니까 뭐가 나와요? 가운데, 자, 관계, 엔티티 타입이 나오더라. 난 이니셜 설명했잖아.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이게 끝났는데, 나 아는데. 아까처럼, 이거 관계가 있는데, 다대다로 해가지고 내가 학습하면 끝나는 얘기를, EF 코드 박사의 정규화 이론 1차 정규화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그지? 그런 관점으로 이 다대다라고 안 하고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모든 칼럼 값은 다 값이 한 개씩 맞냐 안 맞냐 2개네 그럼 인마가 맺는 건 다대단가 보네. 다대다니까 풀어내. 이렇게 내가 이제 계산을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무기가 많은 거는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자, 1차 정규화는 이미 제가 1대 다대다 할 때 설명을 이미 다대다 수업할 때 그러니까 이미 설명을 끝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고 그러면 됐죠? 2차 정규화. 2차 정규화. 자, 주식별자의 종속적이지 않은 속성의 분리. 부분 종속 말도 더럽게 이제 또 어렵게 하네요. 부분 종속 속성을 분리. 파셜 디펜던시.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것도 너무 쉬워. 이게 내가 이래서 내가 이제 다대다 1대다 말면 된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일을 안 배워도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까? 내가 모르고 이 말했으면 저는 좀 맨날 모르고 저 사람 좀 몰라서 저런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이야. 이게 내가 다 보는 입장에서 다대다만 확실하게 하면은 이거 하는 거 지금 다 안 배워도 돼. 갔는데 본인 보고 대다 못해 하는 소리는 안 할 거니까. 수량, 그 다음에 단가. 단가에서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게 보시면은요. 여기 말고 참. 주문 아이디, 제품 아이디, 여기다가 제품명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여기 와보자. 여러분들 또 이거 봐야 또 편한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자, 수량.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주문 아이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객 아이디는 주문 아이디에 종속이 되죠? 그렇잖아. 주문 아이디 말면 고객 아이디가 뭔지 알잖아. 주문 날짜도 이 주문 아이디에 종속이 돼요. 그런데, 이 봐봐. 수량은, 자, 이 수량은 100번 주문을 100번 주문에 11,000번 상품을 샀는데, 500개 샀는데 135달러에 샀어요. 그러면 수량 500은 누구한테 종속됩니까? 이건 또. 얘는 누구한테 종속되냐면은, 주키 전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컴파지 키입니다. 여기서 행을 식별하려면 두 개 칼럼이 조합이 돼야 되죠. 그러면 500개라는 거는 뭐다? 100번 주문에 11,000번이 500개라는 것이지 100번 주문에 11,012가 500이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주키가 아닌 나머지 칼럼들이 어디에 종속된다? 주키 전체에 종속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펑셔널 디펜던시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고객 아이디가 아니라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고요. 자, 칼럼명을 갖다가 제품명을 넣어버렸어요. 제품명을 넣으면 11,000번 상품이 뭐냐면 아까 자바 초급이네. 자바 초급이네요. 그럼 자, 내가 이 테이블에다가 제품명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자, 이 제품명은 두 개의 칼럼의 주키 전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일부, 파셜 디펜던시, 상품 아이디에만 종속되는 거잖아. 얘만 종속되는 거죠, 그죠? 이런 속성은 결국 아까도 얘도 뭡니까? 이 에드 타입에 있는 속성에 있는 그 값이 싱글 값이 단일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가질 때는 중복이 되죠. 자, 얘도 자, 이 전체에다가 풀 디펜던시가 아니라 파셜 디펜던시일 때는 얘가 자, 여기 요 두 개는 이 주기 전체 종속되지만은 얘는 주기 전체 종속 안 되고 일부만 종속되잖아. 이럴 때는 얘가 뭡니까? 중복이 되죠. 왜? 여기 자바 초급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 가야 되죠. 가야 된다는 게 가야 될 것이 없다면 엔드 타입을 만들어야 되고, 있다면 뭐 제거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속성을 제거해서 이제, 근데 지금 이것도 이 꼭 공부를 2차 정규화를, 진성? 너 2차 정규화 공부 안 했으면 이거 방금 생각을 못 할까? 생각할 수 있지? 그건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물론 이제 이걸 이론을 한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가 한번 체크하면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 모델 할 때는 다 이렇게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거구나, 뭐 더 확신을 할 수 있겠다는 뭐 취지지. 다 알면은 된다. 이게 다되다잖아. 다되다할 때 이런 얘기 말합니다. 다되다일 때 이제 나머지 이제 주기가 나머지 속성들 중에들이 주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종속되는 경우 2차 정규화. 2차 정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N타입 내가 뽑아놨어요. N타입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막 이렇게 보니까 이제 주문 줘야 되면 제품명이 나오는 거야. 제품이 나오는 거 보고 이걸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제거. 그래서 뭘 가지고 2차 정규화 이론 가지고 이게 검증하는 이론이죠. 자, 3차 정규화. 자, 3차 정규화는 이것도 너무 쉬워요. 이것도 뭐 굳이 이걸 뭐 이론을 알아야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살펴볼 수는 있지. 자, 어떻게? 여기 고객 아이디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잠깐만. 고객이 있는데 여기다 내가 예를 들어 고객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명. 자, 그러면요. 이 100번 주문에 다시 요거 볼까? 자, 이 고객 아이디가 있네요. 이게 봐봐. 여기 고객 이거 그대로 보면 낫겠네. 자, 여기 보면은 고객 이름이 여기 고객명이 있죠. 자, 그러면 얘는 1차 정규화의 대상이 될 건 없어요. 모든 주키와 나머지 칼럼은 전부 다 뭐다? 주키에 종속이 돼. 자, 이 주문 아이디 말면 이 테이블에 있는 고객명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1차 정규화의 대상이 안 되죠. 모두 미안해. 이 테이블에 있는 이 엔티 타입에 있는 속성들은 전부 다 단일값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키가 아닌 나머지 속성이 주키 전체에 종속된다. 사실 이 문제는 뭐다? 아까 전에 이렇게 관계 엔티 타입에서 발생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2차 정규화는 2차 정규화 대상도 아니야. 그러면 3차는 뭐냐면은 그러면 고객 아이디만 알면은 고객명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주키가 아닌 나머지 칼럼이
저끼리 종속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저끼리.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 종속됐는데 얘가 여기서 왔잖아요. 그럼 이 고객 아이디만 알면 이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쓸데없이 이제 중복되게 갖다 놓은 속성들이죠. 그래서 얘를 제거하자. 얘에 관한 내용이 뭐다? 트랜스티브 디펜던시. 그러니까 펑셔널 디펜던시가 아니라 주키가 아닌 나머지 속성들이 저기 종속된다. 이걸 트랜스티브 디펜던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1차, 2차, 3차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보이스. 자, 그래서 방금까지 내가 했던 내용들이 지금 제가 늘 얘기했던 1대다, 다대다랄만 했을 때 내가 과연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그 어떤 잘못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냐? 별로 아니죠. 1대1, 1대다, 다대다 알면 되는 거야. 그 중복이 안 되게 같은 값이 있지 않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디자인 튜닝을 굳이 뭐 디자인 튜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좀 그렇긴 한데 주문 탭에다가 고객명을 넣을 수도 있어요. 왜? 주문 정보를 우리가 조회할 때 고객명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럼 내부에 5천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 주문 100개가 이제 쫙 출력되면서 고객명이 나오게 하려는데 매 주문 100개마다 이제 주문 나올 때마다 5천만 명을 뒤져가지고 그 이름을 가져온다? 이거 이제 이걸 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지션이 또 다수가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속도 느리겠죠. 그렇다면은 아예 저장 공간에서는 중복되더라도 게다가 중복이 되더라도 이게 고객 이름이 또 자주 수정이 되는 거면요. 이 하나 수정될 때마다 이 사람이 주문했던 거에 있는 고객명 전부 다 바꿔야 돼. 그렇지 않겠죠? 이 자주 바뀌지 않고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서 주문할 때 또 내가 써야 돼. 근데 그 조인하는 거는 속도가 느려요. 이럴 때는 여기다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이렇게 중복해서 칼럼을 꽂아 넣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더 많이 해요. 사실은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이게 하나 넣는 바람에 여기다가 주문된 고객명 6바이트잖아요. 이거 6바이트. 이게 5천만 명이 한 번만 주문하면 이 6바이트 곱하기 5천만 개, 5천만이라는 공간이 낭비되고 게다가 이거 백업 디스크에도 백업 장치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뭐 하여튼 그런 손실은 될 수 있지만 이제 속도를 위해서는 중복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근데 알고 해야 되는 거지. 지 마음대로 몰라가지고 막 5만 대다가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많은 공간 낭비가 되겠죠. 그 시스템 자원이. 자, 이제 보이스 코드 정교화. 이거는 또 좀 쓸데없는데 이제 논문은 나와 있으니까요. 자, 1차, 2차, 3차 이거 이제 나머지 안 봐도 돼 이거. 쓸데 그 별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필요 없어요. 다 했으니까. 자, 이제 3차 정교화도 됐고요. 이제 보이스 코드 정교화는 이제 뭐냐면은요. 한번 볼까? 자,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납품업체 코드나 지금 이제 그 예제를 든다고 억지로 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주에서 이제 학원명을 서울 IT 교육센터 학원 이름 못 해요. 왜? 아니 서울 IT 교육센터도 앞에 못 붙여. 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무서에서 그 이제 이름 바꿔라 그래. 아니면 내 동의서를 받아오라 그래. 나는 동의서를 받았어요. 교무장님이 서울 IT 교육센터 학원이 있는데 내가 서울 IT 교육센터 직업 전문학교로 이름 하려니까 교무장님 사인 넣고 도장 받아가지고 내가 넣었거든. 자, 그렇다면 아무튼 완전히 똑같이는 더 누구나 못 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납품 회사명도 주키가 될 수 있어요. 납품 업체 코드도 주키가 될 수 있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자, 납품 회사가 있고 잠시만요. 여기 이제 이 관계가 이제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다 한번 그려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납품 업체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제품이 있어요. 이제 제품은 가져올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가져볼게요. 귀찮다. 자, 하나의 그 업체가
여러 개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고, 한 제품은 여러 업체에서 이제 납품될 수 있죠. 여기 요 다대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다대다 쪽에 요거야, 요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이 저자가, 자, 이걸 납품 이제 코드라고 바꾸고, 납품 회사명, 납품 회사명. 자, 이거를 뭐 굳이 두 개를 다 프라이머리 키로 했다 지금 그 말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대다 이걸 풀어내겠습니다. 이걸 일단 납품업체, 여기는 뭐라 해놨는지 한번 보자. 테이블명을 납품이라고 해놨네. 그만 납품이라 할게요. 이건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두 개의 엔티 타입을 통해서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엔티 타입이기 때문에 이름을 정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납품 수량과 단가, 이거는 뭐 늘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수량, 단가. 주문하고 뭐 좀 비슷하잖아, 그죠? 약간 비슷하지. 뭐 비슷하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갖다 놓을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제 1차 정규화, 중복된 속성이 중복된 값을 가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복수의 값을 가지지 않아요. 2차 정규화, 주기가 아닌 나머지 칼럼이 주기 전체 정속이 돼. 2차 정규화 대상도 아니야. 주기가 아닌 나머지 칼럼이 적기에 정속되는 그런 현상은 없어. 3차 정규화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 통과돼가지고 문제 없냐 이거지. 자, 이 문제 없냐 이거야. 자, 얘를 보니까, 얘를 가만히 보니까, 주키가 아닌 나머지가 저끼리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키라고 했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내려왔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또 저끼리 종속이 되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아니,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거든. 이제 저자가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납품업체 코드와 이 저자 말은 이겁니다. 얘나 둘 다, 회사를 대표하고 하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이제 저자의 얘기는 서로 어떤 종속 관계에 있지도 않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나는 아무리 봐도 종속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의미만 가지고 보자면은, 자,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종속도 안 돼. 이런 경우에, 한 개는 일반 속성으로 내리자 이거지. 이제 한 개는 일반 속성으로 내려가자. 내려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뭘 내릴 거냐, 이때? 이렇게 이제, 회사 이름 바꿀 수 있지만, 저희도 사실은 이제 학원명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학원명은 바뀌어도, 업체 코드명은 사업자 번호는 뭐 코드명은 뭐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코드를 내리자 이거지 이제. 자, 이걸 하자는 게 뭐 굳이 그 보이스 코드 정교하라 그래. 근데 이건 뭐 이게 보이스 코드 정교를 모르면은 이건 뭐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냥 이렇게 일어나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정보 처리 기사 공부하는 사람은 좀 조금 고맙겠네. 내가 다 정리해줘서. 자, 이제 4차 정규화, 보이스 코드 정규화 말고 4차 정규화가 조금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자, 하나의 엔티티 타입 안에, 하나의 테이블에 엔티티 타입 안에 다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 다가. 이럴 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정규화 시키는 게, 그러니까 정상화 시키는 게 뭐다? 그러니까 정상화 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데이터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정규화는 뭐 하는 거다?
N타입 이상한 걸 제거하는 건데 뭐가 이상하다? 이상한 게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복성의 문제를 제거하는 게 철저하게 이제 이게 노멀라이제이션, 정교에 관한 이론이에요. 중복성을 만드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보이스 코드, 4차, 5차, 6차, 9차까지 있다 하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그렇게 디테일까지는 몰라도 다 해결이 되니까. 나는 해결했는데 그 이제 논문에서 저자 이제 교수는 그거를 차수를 자꾸 붙여서 설명하는 건데 몰라 그걸 차수까지 하면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봐봐요. 사원과 프로젝트는 다 대다잖아. 그지? 사원과 기술도 다 대다잖아. 맞죠? 한 프로젝트는 여러 기술이 쓰이고 한 기술도 여러 프로젝트에다가 써요. 이게 그냥 세트로 다 그냥 다 대다야. 그래서 하나의 엔티티 타입 안에 두 개 이상의 멀티 밸류 값이 있을 때 두 개 이상의 멀티 밸류 값 이걸 갖다가 이제 제 4차 정교화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멀티 밸류라는 게 사원도 여러 번 나타나고 기술도 여러 번 나타나고 프로젝트도 여러 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두 개 멀티 밸류네. 나타난 이유가 이제 이게 그 관계 엔티티 타입을 하나, 둘, 세 개의 엔티티 타입을 있는데 이게 다 대다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의 그냥 엔타입에다 그냥 때려 넣어놨던 거지 이제 하나의 엔타입으로 이걸 풀어내면은 이렇게 사원과 프로젝트는 다 대다다. 사원과 기술도 다 대다다 이 말이죠. 기술도 다 대다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기술과 프로젝트 간에는 관련이 자 없다. 없을 때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없을 때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볼게요. 자, 4차 정교화의 대상이 되려면 4차 정교화의 대상이 되려면은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사원과 기술도 다 대다고 사원과 하나의 사원은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 기술은 여러 사원이 가지고 있다. 한 사원은 여러 프로젝트에 한 프로젝트는 여러 사원이. 그런데 특정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프로젝트 참여할 때 특정 프로젝트 참여할 때 이 프로젝트와 기술이 서로 종속이 되면 그러니까 기술하고 프로젝트가 종속이 되면 이건 맞아요. 이건 제대로 한 거야. 이건 제대로 한 거거든. 근데 서로 종속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4차 정교화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볼까? 자, 지금 어떻게 중복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0번 사원이 있는데 모델링 기술 가지고 SI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자, 10번 그 이제 엔지니어 기술자가 있는데 모델링 가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참여합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 이 기술 코드가 이거 보시면은 이제 모델링 이것도 일단 중복되는 거예요. 근데 10번 이 기술 개발자가 DBA라는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DBA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SIOPA라는 여기에 이제 또 이게 지금 보면은 중복이 되고 있어요. 또 20번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중복이 많이 돼 버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다시 사원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다가 참여를 하는데 기술하고 프로젝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데 이걸 탭을 이렇게 설계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중복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지금 이제 중복이 발생하잖아. 10분 사원이 SI, 10분 사원이 OO, 10분 사원이 PA 이것만 있으면 돼.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고 이걸 만약에 그럼 이걸 고치려면은 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서트를 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면은요.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다고 치자. 10분 개발자가 SI, O, PA. 그런데 인마가 DBA 자격증은 두 개가 있어요. 괜히 근데 이제 인마가 지금 세 개 프로젝트에다 참여하는데 기술하고 프로젝트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다가 또 너를 넣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DBA를 이렇게다가 추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보유 기술은 두 개인데 프로젝트가 SIO, PA 세 개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 코드로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니까 이 프로젝트 사원 4개 보면 얘가 이 세 개가 지금 프라이머리 키잖아. 프라이머리 키가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그죠? 프로젝트 이게 이 코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걸 경우의 수만큼 10번을 이렇게 반복하려니까 이걸 갖다 탭을 설계를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이게 다 떼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쓸데없는 게 들어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상해. 아무튼 이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4차 정비를 시키냐면 프로젝터와 기술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끝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별도로 상온과 기술은 보유 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대다로 다대다로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복이 안 돼요. 왜? 지원 프로젝트는 10번, SI 10번, O 10번, PAC 20번 이렇게 되니까 아까처럼 여기다가 막 엉뚱하게 이제 엔드 타입을 갖다가 이 한 개 가지고 이게 다 연결시가 일어나 버리면 이제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하라. 그런데 만약에 사원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 참여하는데 여러 개의 기술을 가지고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고, 그지? 그리고 그 기술은 반드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그 어떤 기술과 프로젝트 간에 반드시 정수성이 있어야 없으면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내가 특정 프로젝트와 기술 간의 정수성을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 기술 가지고나 프로젝트 참여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맞다 이거지. 이렇게 맞다 이거지. 자, 이거는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풀어보자면 하나의 사원은 여러 기술을 가지고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한 프로젝트는 자 이제 한 사원은 여러 프로젝트에 한 프로젝트는 여러 사원이 참여할 수 있는데 사원은 여러 기술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한 프로젝트는 또 특정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4차 정규화의 대상이 되려면은 하나의 엔티티 타입 안에 이렇게 멀티밸류 속성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근데 그 멀티밸류끼리 서로 종속 관계가 없을 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겠다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내가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머리 해골 아프잖아, 골 아프잖아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다대다 말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대다 말만 풀어낼 수 있는 거야. 한 사원은 여러 프로젝트에 한 프로젝트 여러 사원이 근무할 수 있다. 한 사원은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을 고 한 기술은 여러 사람이 보여줄 수 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팍 나오거든. 나는 솔직히 아까처럼 이렇게 나는 절대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니 사원하고 기술이 관련이 있고 물어볼 거 아니야. 한 사원은 이 엔드탭을 3개를 뽑아놨다면 한 사원은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느냐? 오케이. 한 프로젝트는 여러 사원이 근무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느냐? 오케이. 굿. 한 사원은 여러 기술을 가질 수 있느냐? 한 기술은 여러 사원이 보유할 수 있느냐? 다 되다. 이런 물어보면 그냥 당연히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이런 식으로 연결할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지?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자, 프로젝트 기술과 프로젝트 간에 종수성이 표현된다 하더라도 이건 난 잘못됐다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어. 솔직히 난 이게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 해놓으면 그러면 내가 자 사원인 보양 기술을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뜬금없이 이 탭을 다 뒤져야 되잖아 이거. 이 탭을 다 뒤져야 돼. 사원이 만약에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기술이 있는데 그지? 아까 전에 DBA라는 기술이 있어요. 사원은 DBA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원은 모델링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만 참여한 거야. 그러면은요. 이 사원이 DBA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알 수가 없어. 사원이 DBA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원이 DBA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원이 어떤 기술을 가진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어. 프로젝트와 기술 간에 종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요 3개만 하는 거는 이 사원의 보유 기술을 전혀 알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사원 관련된 기술, 사원은 이 기술은 사원과 관련됐으니까 이걸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걸 내가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이제 해본다면 나는 사원이 있다. 자,
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 사원 아이디가 있다. 자, 이제 또 이 사원이 기술도 있어요. 기술 아이디라고 그럴까? 자, 그리고 사원이 이제 한 사원은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사원은 여러 프로젝트. 자, 하여튼 사원과 기술 일단 먼저 보자. 한 사원은 여러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대 다 이렇게 해서 이 사원에 가지 보유한 기술을 관리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사원을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다. 뭐 존재에 의한 관계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 사원하고 기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 사원 기술하고 프로젝트도 다대다로 이제 한 기술은 여러 프로젝트 필요하고 한 프로젝트는 여러 기술이 필요하다면 야도 또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 관계를 아까 교재에 보면은 물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짰다면은 여기서 이제 select start from 사원 내역 테이블 where 프로젝트 아이디를 주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술 코드를 다 조회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련 기술 코드를 찾아가지고 기술명 간다.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거 이제 만약에 프로젝트와 기술 간의 관계가 있는데 한 명도 아직까지 지원을 투입이 안 됐다 그러면은 프로젝트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 이거 프로젝트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이 세 개 가지고 지금 문제 없다라고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그럼 모노 프로젝트도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이 지원을 할 때 프로젝트 관련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지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내가 지원할 텐데 등록할 텐데 이래 놓으면 사원이 결과적으로 이제 다 등록하고 나야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 보유 기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원이 있으면은요, 요것도 자, 사원과 기술 간에도 요거는 다대다로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것도 자 이렇게 다대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저는 이제 프로젝트 언더바 기술이라고 할까요? 프로젝트 언더바 기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고 이제 여기를 딱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사원이 조회하겠죠. 지가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지원한다 보자고. 응? 그러면은 이거 검색할 거 아이가? 사원이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검색할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를 조회가 프로젝트 클릭하면은 이제 내역이 나오죠. 그럼 기술명을 조회하면 나올까 이가? 보고 이제 사원은 이제 뭡니까? 요 프로젝트는 나의 기술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겠네. 또는 이제 그냥 뭐 프로젝트 담당자가 그냥 사원을 갖다가 배치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또 프로젝트 담당자는 사원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이걸 보면은 임마가 지금 우리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관련 기술이 있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또 여러 개의 기술 가지고 또 한다. 여러 개의 기술 가지고 내가 또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사원이 있습니다. 그럼 사원하고 프로젝트를 또 한 사원은 여러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는 여러 사원. 그럼 이것도 이제 다대다잖아. 자, 다대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원 언더바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가 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이 사원이 이제 그 프로젝트에다가 투입돼 사원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원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 투입했느냐? 사실 굳이 그걸 갖다가 난 여기다가
뭘 또 넣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 사원을 이제 예를 들어 프로젝트 담당자가 이제 사원을 이렇게 사원을 프로젝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다가 사원 등록이라는 화면이 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프로젝트 담당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한 기술을 조회하고 사원이 가진 기술을 조회해서 사원의 기술이 있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이제 뭐 프로젝트 참여 등록 버튼을 빵 누르면 그냥 등록될 거 아닙니까? 등록됐을 때 이제 프로시저로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사원이 보행 기술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기술과 일치하는 게 있느냐? 있으면 등록, 없으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참여 못합니다. 이래서 그냥 등록시켜 버리면은 될 것이지, 여기에다가 굳이 또 이 사원이 보유한 기술 코드를 여기다가 등록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업무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계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러면 끝나는데, 굳이 또 내가 사원이 그러면 어떤 기술 가지고 들어갔느냐, 무슨 기술 가지고 들어갔느냐는, 사용자가 입장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을 보고 이 사원의 또 기술을 살펴보면은 알 수 있잖아. 또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사원이 이제 이 프로젝트 들어갈 때 모든 사원이 가지고 사원 모든 기술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ABC 기술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내가 A 가지고 들어가고, 내가 A, B, C가 있는데 나는 A 역할로 들어간다 이거지. 그럼 A 기술, B, C는 기술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프로젝트에는 A, B, C 기술이 다 필요한데, 나는 내가 들어갔을 때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역할은 A 역할이라서 A 기술 가지고 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그죠. 그냥 여기다가 바로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여기다가 그냥 기술 ID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마.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바로 뻥 넣어버리면 돼. 아마 이거는 이제 프로시저나 이런 걸 처리해야 될 거예요. 왜? 내가 사원이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목록을 보고 이제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원은 그 프로젝트, 내가 이제 이걸 화면을 한번 설계한다고 생각해서 한번 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젝트 참여 관리 화면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프로젝트 목록을 찾아야 되겠죠. 목록에서 뭐 하겠노? 프로젝트 선택을 하면 프로젝트 참여 등록하면 뭐 나온다 이렇게 할까? 그럼 여기다가 뭐 프로젝트 등록하면은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 이제는 이제 사원 아이디가 아마 사원 아이디는 뭐 자동으로 사원 아이디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기술에서는 이제 필요 기술에서는 여기 이제 아까 여기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기술 사이에서 나오는 여기 기술 요 목록을 보고 이제 기술 아이디 선택 뭡니까 이제 이거 선택 뭐랄까 너 박스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참여 등록 화면에서는 여기 이제 사원 아이디 등록돼야 되고, 아까 프로젝트를 선택했으니까 프로젝트 아이디는 자동 등록될 거고, 화면을 이렇게 이제 설계해야 될 거라고. 그 다음에 필요 기술 부분에서는 이제 이 기술 아이디 선택 박스는 이 프로젝트 관련된 요구를 다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원을 갖다 입력할 때 이 사원을 내가 미리 이제 검색했을까 아이가, 이 말을 어떤 역할을 쓸 것인가.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서 검색한 요 이제 기술 아이디 목록이 나올 텐데, 거기서 선택해서 그냥 밑에는 등록 이렇게 해서 등록 누르면은 여기 들어가겠죠. 요런 화면을 만들어야 될 거거든. 그럼 야는 이 기술 아이디는 여기서 왔느냐 여기서 왔느냐 애매하죠. 이 사원이 가진 기술 아이디잖아. 이 프로젝트가 필요한 기술 아이디잖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했는 거. 이거는 연결 안 해도 된다고. 연결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에 의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값을 집어넣는 거라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딱 표시하면은 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 테이블을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려면 사실은 이제 이 화면도 유추가 가능해야 됩니다. 사실은 좀 가능해야 돼요. 나 지금 화면을 그린 건 아니지만 그지? 예.
자, 여기 이제 여기 넣으려면은 다시 말하면 이제 그지 프로젝트 이 관리자가 프로젝트 목록을 쫙 검색해가지고 자 프로젝트 선택하면 여기 이제 직원을 갖다가 참여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직원을 먼저 선택해서 직원 아이디를 입력해야 될 거고 프로젝트를 선택했으니까 프로젝트 아이디는 여기다가 당연히 입력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등록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이 프로젝트 관련된 여기서 이제 기술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이 셀렉터 박스로 그냥 딱 뿌리는 거지. 이제 셀렉터 박스로. 그러면 이제 이 담당자는 이 직원에서 안다 이 말입니다. 이 직원이 이제 직원을 갖다가 프로젝트에 어떤 역할로 PM이나 중급, 고급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고급이라면 이 개발자는 데이터 모델로 DBL을 넣겠다. 그럼 그것을 이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그 필요 기술이 나올 거니까 그럼 이 직원이 이제 그 직원을 내가 조회해서 이마가 지금 DBA 하실 수 있어요? DBA 그러면 이게 등록돼 있을까요, 그지? 그럼 그걸 조회해가지고 이제 바로 그냥 이 조회 안 하고 바로 파닥 그냥 한 방에 여기서 그냥 바로 팍 그것도 가능할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기술 아이디 선택하는 박스 여기 보면 또 직원 보유 기술 뭐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프로젝트에서 지금 필요한 기술이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 아이디 여기 이제 프로젝트 필요 기술 목록 해가지고 이제 요걸 갖다 화면에 그냥 쫙 뿌려주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이 담당하는 그 이제 이 매니저는 직원 보유 기술에서 이제 요거 일치하는 걸 찾아서 등록 누르면은 임마하고 화면 단에서 아예 일치 안 하면은 이거 이제 필요한 기술 목록에 일치하지 않는다. 뭐 내지는 그냥 등록하면은 프로젝트 필요한 기술이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면 그렇게 짤 거죠. 자, 아무튼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도 사실은 이제 화면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설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요걸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자 여기 이제 제 4차 증명하는 예제로 나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술하고 프로젝트 사이에는 인간관계가 없다. 정성관계 없다면은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 근데 정성관계 있다면은 요래 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도 사원과 기술 간의 정보는 알려줘야 되고 프로젝트와 기술 간의 보유 관계도 알아야 되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면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실제 여기 넣는 기술 코드는 야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화면에서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값을 입력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관계성을 표시할 수 없고 요게 뭐다 이제 기술하고 프로젝트 간의 관련성이 있는 부분까지도 이 사원이 도대체 이 프로젝트에 어떤 관련된 기술로 들어갔느냐까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뭐 이게 100% 답이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난 이래 안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보이스코드 정교와 4차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5차는 안 합니다. 5차는 뭐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교화 작업 수업을 마치겠습니다.